그런데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요, 싸우면 무조건 주먹부터 날아가요. 이런 거 합의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싸우면 무조건 주먹부터 날아가고요. 타전의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도망가면 끝입니다. 못 찾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자잘구레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총이 있는 나라잖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살만한 미국 아빠 제이트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조금 물에 발 좀 담그고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밖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어요. 아리조나 날씨가 좀 추웠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하는데 이제 3월달이 되면 2월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달이 되면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져요. 보통은 이제 2월달에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 아리조나도 마찬가지고 그 야구 스프링 캠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보통 한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오키나와인가 뭐 그런 데로 가기도 하고, 여기 LG팀이랑 예전에 두산인가 이 팀들도 여기 아리조나에 와가지고 스프링 캠프를, 스프링 트레이닝이죠. 스프링 캠프가 아니죠. 스프링 트레이닝을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연습 게임도 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팀들도 여기 많이 오고요.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이 이쪽 아리조나로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 그리고 야구 팬들이 이제 야구 선수들 보러, 그리고 야구 게임들을 이제 보러 이곳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상당히 잘 돼요. 2월달이 되면.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됐나 어땠나 모르겠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메스업이 됐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딱히 뭐 이렇게 예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조금 적게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편에서 여러분들께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미국에서는 요걸 하나 좀 조심을 해야 한다. 미국에 이제 관광을 오시거나 여행을 오시거나, 미국에 사신 분들도 이게 제 영상을 좀 종종 찾아서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한국 분들이시긴 해요, 구독님들께서. 그래서 한국 분들께서 혹시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번 영상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면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어느 나라를 가나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건 있는데 왜 미국에서 사람을 조심해야 하냐, 이곳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욕을 하고자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미국에는 윤리 과목이 없습니다. 도덕 과목 이런 거 없어요. 그 말은 즉슨이 뭐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유교 사상, 우리는 약간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탓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것은 가정교육에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윤리교육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코로나 때도 야, 코로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정치 진영이 빠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이러스로 퍼져나가는 건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말이 돼? 이게 아무리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이것은 많아요. 아직도 이제 그 음모론에 빠지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분들도 많답니다. 저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은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술 한잔 드시고 막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다투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막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주먹 다짐이 많이 오가지 않고, 왜냐면 요즘에도 한국은
뭐 싸움을 하면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제 경찰서 오고 그러면 막 합의금도 지불해야 하고 막 이게 사건이 커지고 이제 돈 문제로 이게 커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요즘에는 싸우시는 분들도 주먹 다짐 하시는 분들도 좀 적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요, 싸우면 무조건 주먹부터 날아가요. 이런 거 합의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싸우면 무조건 주먹부터 날아가고요. 경찰 오면 그 전에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다 있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도망가고 해도 이게 찾아낼 방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뭐 진짜로 큰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크게 다치고 해도 찾아낼 방법인데 여기는 찾아낼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도망가면 끝입니다. 못 찾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이게 자잘구레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총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자기가 좀 덩치 큰 거 하나 믿고 자기가 나 싸움 좀 했다 하나 믿고 이게 했다가 하면 자기 자동차에 가가지고 총 들고 옵니다. 그리고 빵 쏘고 도망가면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기에 내가 좀 싸움 좀 했는데 내가 원래 또 등치도 있고 그런데 딱 보니까 비실비실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게 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그 사람이 약간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마약을 하거나 심신적으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확률이 정말 높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분란이 나면 도망가는 게 낫고 분란이 나기 전에 피해야 하는 거고요. 절대로 한국처럼 야 네가 뭔데 하면서 막 목소리 세우고 목소리 키우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나라는. 경찰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그게 이제 어디로도 연결이 되겠어요? 당연히 운전하다 보면 로드 레이지라고 하죠.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총 맞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에다가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라고 한가 어떤 실험을 했던 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자기보다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금 이제 목소리도 작아지고 뭔가 이렇게 죽는답니다. 그런 게 있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만약에 미국에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서로 이제 말싸움이 붙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UFC 출신이 됐든 뭔 출신이 됐든 막 저 사람은 미국에 키 큰 사람 많잖아요. 등치 좋은 사람들 2m가 됐든 190 이렇게 됐든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냐?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호전적인 민족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멕시코 친구들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그치, 라치노 친구들. 그런 호전적인 민족들도 있고 자기가 등치가 작다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왜냐? 자기가 믿는 게 뭔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믿는 게 뭐겠어요? 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총 앞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등치가 2m, 3m가 되면 뭐예요? 총 맞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요런데 아시아 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한국 분들은 막 다툼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목소리 큰 게 목소리 크신 분들 막 보면 경찰 불러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막 경찰 불러가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만 커지면 바로 주먹이 날라와요. 여기는 그냥 목소리만 커졌다면 바로 주먹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막 뉴스 같은 데 봐도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게 시작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막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하고 나도 거기다 대놓고 막 목소리를 키우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리고 시비가 붙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말리고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조근조근하게 말하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바로 주먹 날라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이 나라 그 민족들이 이 미국 사람들 자체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것은 곧 자기를 공격한다고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소리를 지르면 자기도 방어 차원에서 주먹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부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먹부터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기는 방법은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조근조근 따져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히려 약 올려서 목소리가 커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면 진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주변에서 다 몰려왔을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이 뭔가 또라이 취급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소리가 조근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눌러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민주의자들이, 이민 오신 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영어로 나를 약 올려. 그래서 뭔가 인종차별적인 말도 해. 근데 나는 영어가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나도 목소리가 커져. 그러면 주변에서는 저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크게 지른 사람을 욕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이민 오신 분들 과거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그렇게 또 차별 대우를 당하시고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목소리를 키우면 안 돼요. 조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밟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영어를 못하면 정말로 당하기 쉬워요.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또 그게 있어요. 경찰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고 목소리가 크게 지르면서 막 폭력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경찰차가 오는, 경찰차 소리가 들거나 경찰이 오면 바로 기가 죽어요. 왜냐면 이 경찰의 공권력의 파워는 어마어마하죠.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셨잖아요. 경찰분들이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바로 얄짤없습니다. 손들어! 자기 명령했는데 안 따르면 바로 총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누가 됐더라도 경찰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리한 상황이 있고 저 사람의 공격을 한다,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경찰을 부르면 다 해결은 돼요. 그런데 보통은 경찰이 오기 전에 이런 폭력행위를 하고 뭔 나쁜 짓을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싸움이 나면 안 되고 다 피하도록 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운전하시면서도 절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막 경쟁처럼 막 질주하시고 막 때려보시고 막 난리가 아니시잖아요. 여기서 그럼 큰일 나요. 정말. 그렇다가 총 맞습니다. 여기는 CCTV도 많이 없어요. 총 쏘고 도망가도 몰라요.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여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CCTV가 많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앞차 뒤차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앞차에서 찍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 대시보드 카메라라고 하는데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된 자동차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 나쁜 짓 하고 도망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비 걸 행동도 하면 안 되고, 목소리도 절대 키우면 안 되고,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도 등치도 작은데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내가 등치가 좀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시비를 걸어 나한테, 시비 붙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뭐 믿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자동차 가가지고 총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다 싶으면 피하는 게 좋고, 절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말싸움이 커져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내가 지는 겁니다. 목소리 커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내가 이기겠지 생각하다 보면 소리 지르다가 자기 공격한다고 간주되고 바로 주먹 날라옵니다. 그러면 한 대라도 맞았으면 저 사람들 법적 처벌이라도 받게 하는데 그 사람 도망가면 끝이에요. 못 잡아요. 경찰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한국처럼 막 112 해가지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 연락해도 빨리 오지도 않아요. 그 안에 도망갑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뷰아빠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